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BOD에 대해서 간단히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하량을 구해서 하는 것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체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전달 이거에 대해 간단히 하고 이 질소 제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체 이전. 자, 시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농도 변화는 KLA CS-C 포화 농도입니다. 포화 농도고 C는 현재의 DO 농도고요. KLA는 산소 전달 개수입니다. 즉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의 변화는 산소 전달 개수 곱하기 포화된 거 포화분의 지금 현재의 산소양 포화양 지금 산소양 해서 빼주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산소 농도의 지금 차이죠. 산소 농도의 차이에다가 산소 전달 개수를 곱해줘 가지고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기체, 특히 산소는 수중 생태계의 절대적 영양인자로 대기 중의 산소가 수중에 녹아들어오면 용존산소가 된다. 우리가 DO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DO. 산소 전달 속도, 이거는 산소가 녹아들어오는 속도. 이 산소 전달 속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위에서 막 찍어 누를수록 점점 용해가 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기초의 용해도는 높아집니다. 교반이 클수록 용존 염료의 농도가 낮을수록 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빨라진다. 네,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반응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산소를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산소를 넣어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뽀글뽀글 이런 거를 이제 산소 공급 장치를 넣죠. 산소 공급 장치, 브로어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즉 폭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소 농도가 적은 양의 에너지로 많이 녹아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겠지요. 그래서 산소를 잘 녹이는, 산소를 더욱더 기체상에 있는 산소가 액체상으로 전달이 잘 되게 하는 많은 기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가 전달되는 속도, 산소 전달하는 이 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 거 나왔어요. 자, 이 KLA 값은 산소 전달 개수였죠. 산소 전달 개수. 그 중에서 이 A 값이죠. KLA에서 이 A 값은 액체 부피분의 기체의 계면입니다. 자, 그래프를 여기가 이제 계면이라고 칠게요. 계면. 여기가 가스 상태고 리퀴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산소가 농도가 이렇게 왔다가 한번 저항을 받고 들어와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투필름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중 경막 이론입니다. 자, 이 기체 상태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이 정도 농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저항을 받고 기체 상태의 계면에서 저항을 받고 액체 상태의 계면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낮아진다. 농도가. 즉 우리가 주입되는 농도보다 녹아 들어가는 거랑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이 옆에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폐수에서 산소 전달률을 산출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깨끗한 수돗물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데 이물질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폐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찌꺼기가 있죠. 근데 폐수에서 있는 이 찌꺼기는 우리 뭐라 그러나요?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미생물, 산소를 소모하는 미생물.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전달하는 이런 효율을 구할 때, 산소 전달 속도를 구할 때 이 폐수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즉, 여기에서 보면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갔어요. 이건 온도 부정이고요. 자, 이 알파는 순수한 KLA 값분의 폐수의 KLA 값입니다. 순수는 따지면 수돗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베타도 순수 CS분의 이처럼 거죠. 폐수의 포화산소 농도입니다. 수돗물에서의 포화산소 농도분의 폐수에서의 포화산소 농도. 자, 즉 수돗물과 폐수의 비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분수를 했으니까 비율을 보겠다는 거죠. 그 보통 0.75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따지면은 수돗물에서의 효율보다 폐수에 적용하면 한 75%의 효율을 보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온도 부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온도 부정하는 거 우리 20도니까 20에서 20 빼면 지수의 0은 1이죠?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가 전달되는 산소 이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문제 볼게요. 어떤 물의 수중 용존산소 농도를 10ppm에서 4ppm으로 낮출 경우, 10에서 4로 낮출 경우 액상으로의 산소 이전 속도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포화 용존산소 농도는 CS 값인 12다. 자, 12에서 11을 기준으로 10으로 갈 때, 또 4로 갈 때, 12에서 4로 갈 때, 12에서 10으로 갈 때, 12에서 4로 갈 때 산소 이전 속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 뭐였습니까, 여러분? DT분의 시간에 따른 DC는 KLA 이거였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거 예를 들면은 10일 때 한번 볼게요. (1번) 10ppm일 때 KLA에서 포화농도 12였죠. 저기 10은 12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2KLA가 되겠죠. 2번 4일 때 이제 또 하는 겁니다. 12에서 4일 때요. 8KLA가 되겠죠. 자, 이 증가율 몇 배입니까? 4배 증가한다.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공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있으면. 자, 2번. 수온이 20도씨인 어느 하천은 대기로부터 용존산소 공급량이 0.06mg이다. 시간당 용해되는 시간당 1리터에 0.06mg의 O2가 공급되고 있다. 그죠? 이 하천의 평상시 용존산소 농도가 4.8 ppm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 하천의 산소 전달 계수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즉 KLA 값을 물어본 거예요. 알파 베타 값을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포화 용존산소 CS 값도 9.2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식은 뭐였나요? 알파 베타 값이 있을 때 온도 부정까지 같이 해주면은, 저는 이렇게 항상 저도 헷갈리니까 공식을 항상 쓰는 게 좋더라고요. DT분 DC는 뭐였을까, 여러분? 알파가 있고 KLA CS에 C, 그죠? 근데 여기 잠깐만 안 쓰니까 헷갈리죠? 항상 공식을 써야 돼요. 여기. 네. 베타 포화농도에서 산소농도 빼주고 여기 1.024 T-20. 근데 20도씨죠? 그거 20도씨니까는 그냥 이거 없어지죠? 1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에 맞게 이제 풀면은 KLA 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알파 베타는 주어졌어요. 0.06
0.75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용존산소 공급량이 0.06mg per liter hour라고 했습니다. 그럼 0.06 따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쵸? 이거는 뭐예요? 0.75 KLA 곱하기 0.75 곱하기 9.2 포화농도 CS 값 빼기 현재 하천시에는 하천의 디오노도 4.8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단위 안 썼어요. 여기 좁아서 단위 안 써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갔습니다. KLA 값은 0.038 시간당 0.038이 되겠습니다. 자, 따지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단위 환산해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면 이제 충분히 이런 거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요. 수질 오염물질도 질소 제거에 관한 정리. 자,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때 이런 폐수 처리 단위 조작 공정 또는 생물학적 폐수 처리 이런 수업에서 더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자, 본 장에서 질소 제거 공정 중 가스 형태로 날려서 제거하는 경우만 다룬다. N2로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N2로 절대 침전 이렇게 제거하지 않아요. 질소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에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폭기시켜서 날려버려요. 화학적 처리는 우리 염소 소독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나왔죠. 파괴점, 염소 주입. 생물학적 처리. NH4, 암모늄 이온을 NO3로 바꾼 다음에 NO3를 N2로 바꾸는. 이거 질산화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 탈질입니다. 그렇죠? 파괴점 염소 주입은 보시면 될 거고요. 암모니아 탈기법. NH4 플러스를 NH3로 바꾼 다음에 이거 폭기시켜 날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pH가 올라갈 때 여기는 NH3 상태고 이거는 NH4 상태죠. 대충 6에서 한 7 정도라고 보고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H3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총량은 같은 거예요. pH 따라 이제 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분포도가. 그러니 분포도를 NH3 상태로 쫙 pH 올려서 올린 다음에 폭기를 강하게 시켜가지고 탈기시키는 겁니다.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 간단히 볼게요. 물리적 처리. 암모니아 탈기법, 에어 스트리핑이라고도 합니다. 암모늄 이온을 유리 암모니아 NH3로 전환하기 위해 pH를 10에서 11 정도로 증가시킨다. 유리 암모니아 상태로 바꾼 뒤 폭기시키거나 서서히 저어주면 유리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가스로 제거된다. 이를 탈기법이라고 한다. 에어 스트리핑. 그죠? 즉, 유리된 암모니아. 이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재하는 퍼센트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NH3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비율을 알아내는 방법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부터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기말고사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파트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파트가 3, 4학년도에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한 상태로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3, 4학년을 대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는 제가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NH3% 보는 겁니다. 자, 암모니아 NH3가 물이랑 만나서 NH4 플러스 OH 됩니다. 자, 반속도 상수 K는 반응 물의 몰농도 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다. NH3 몰농도 분의 NH4 플러스 몰농도 OH의 몰농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쉽게 구해지죠?
자, 그러면은 총 전체가 NH3랑 NH4가 있어요. 그 중에서 NH3만 구하려면 전체 NH3 더하기 NH4분의 내가 구하려고 원하는 거 NH3 두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NH3의 퍼센트가 나옵니다. 근데 분모 분자를 일단 NH3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그 얘기는 암모니아의 농도를 모르더라도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NH4 플러스랑 NH3만 이런 것들을 농도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하면은 비율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랑 얘의 농도가 없이 어떻게 할까 봤더니 반응속도 상수에서 반응속도를 구할 때 이 방식이 있겠더라. 그죠? 반속도를 우리가 알면 되고 OH 몰농도 우리 pH 알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OH- 농도 이런 식으로 POH니까 이렇게 해서 비율을 빨리 찾아내겠다. 요거랑 요거의 농도 분석하지 않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NH3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암모니아가 높아지는 거니까 암모니아를 탈기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어스트리핑, 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암모니아 농도의 비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파괴점 연소주의. 우리 염소 소독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죠? 암모니아와 염소와의 반응 비가 2대 3이에요. 2대 3. 그죠? 그럼 여러분 문제 아마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성 질소 30mg/L, 30ppm을 포함한 폐수를 파괴점 연소주의법으로 처리할 때 이론적으로 주입해야 할 염소의 주입 농도는 몇 ppm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아주 그냥 친절하기 위해 주어졌네요. 2 NH3 대 3 Cl2예요. 2대 3이네요. 그죠? 자, 2 곱하기 요거 질소 14죠. 질소만 이거 대 3 곱하기 71입니다. 염소 이만큼씩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내려갔더니 그죠?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있어요? 30ppm이 있었습니다. 질소가. 얘를 제거하려면은 얼마만큼의 질소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x는 228.21 mg/L.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NH3에서 요 N, 질소, 14. 분자는 요 14만 쓴 겁니다. 그래서 질소라고 그래서 제가 주소 빨갛게 해놨죠, 여러분? 자, 이 질소 30ppm을 파괴점 염소 주입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염소 농도는 228ppm 이상 정도. 그 정도를 넣어주면 이 질소 파괴점 염소 주입법으로 제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